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락항 15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락항이라는 이 정신분석 학자에게서 왜 그렇게 엄마와 애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락항 자체가 기반이 뭐였어요? 프로이트 이론에 기반을 하잖아요. 프로이트 이론에서 유학이라는 것은 거의 성인기뿐만 아니라 청년기, 장년기의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인격을 다듬어가는 그 토대가 되는 그 근본 시기가 바로 유아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아기와 이 엄마와 그 자녀와의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 기반의 근거에서 락항이 자기의 이론을 펼쳐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영상 14번째 시간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뭐 이제 정신병과 뭐 창란 이런 것들, 그죠? 배제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뭐 상징계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자리 잡지 못한 거야. 뭐가 자리를 못 잡은 거죠? 부성의 차원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실제계 속으로 기환해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결국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정신착란적인 이러한 모티브가 나타난다. 그래서 부성의 관념, 잃어버린 부성의 관념이 잘못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제 정신병, 즉 어떤 규정되지 않은 그 상태, 혼란 상태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뭐였다? 바로 창란이었다. 정신병이었다. 파라노이아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어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배제시킨다라는 것, 일종의 이런 정신병자들이 창란을 통해서 자기 치료의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병적 주체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눈앞에 대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냐 안 하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납득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또 이제 클레랑보라는 학자가 있는데 주장했듯이 뭐라고 주장했냐? 정신병적인 주체가 자기 앞에 많은 대상을 이해하고 시도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이성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설명은 뭐예요? 오늘날에 이제 바탕을 둬가지고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겠어? 뭐 텔레비전이 켜 있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옆집에서 쿵쾅거렸다든가, 아니면은 뭐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 되겠죠. 만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소리가 들리면은. 근데 옛날에는 뭐라고 설명했을까? 뭐 유령이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잘못된 어떤 그런 기운이 흐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거나 뭐 집에 병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정신병 환자가 있었으면 뭐 약간 엑소시스트 같은 엑소시즘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엑소시즘 철자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렇게 2만 딸랑 써놓고 말 안 한 겁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정신병적 주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성을 통해서 뭘 한다? 눈앞에 있는 이 창란 상태의 많은 대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창란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정신병 환자한테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대의 지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연구자들에게. 자, 무슨 말이냐? 이러한 정신병 환자들, 창란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당대의 어떤 지식이라던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사회 규범, 규율 같은 이런 상징계, 한마디로 이게 다 상징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메커니즘을 가져와가지고 의미와 지식을 부여하려고 한다. 누구마저도, 정신병 환자마저도 정신병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 비슷한 유사한 체계로 들어선다라는 거겠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그죠? 그러니까 뭐 정신병이 있는 환자라고 해가지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뭐 이상한 뭐 마녀의 힘이라던가 초자연적 슈퍼내추럴한 어떤 이상한 기운을 끌어다가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가 변한다는 거야? 창란이라든가 정신병의 모티브 또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병이라든가 창란이 있으면 뭐가 문제라고 많이 얘기했을까? 루나틱. 루나틱이 무슨 뜻이에요? 달, 그죠?
예,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 뭐 우리 늑대 인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뭐 광기에 사로잡힌 것은 달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소설이나 판타지에서 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정신병 환자라던가 창란이라던가 마녀들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대는 그렇게 결부시켰는데 오늘날 정신병 환자들 모아놓은 데 가가지고 달의 영향이라고 뭐 월식의 영향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병신 취급 받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시대의 해석과 상징계의 산물이 달라진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라캉은 여기서 이제 자기의 스승이었던 누구죠? 프로이트보다 좀 더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광기라는 것 있죠, 여러분들. 광기는 그래, 이성의 산물은 맞아. 초자연적인 무슨 뭐 이상한 힘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광기라는 것은 이성의 산물이 맞지만 논리를 실행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논리? 정신병자에게 있어서 논리 실행이 가능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의문을 던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창란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경증 있죠. 거기서보다 훨씬 더 순수한 논리적인 연역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지우고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창란이 뭐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신경증은 좀 증상이 좀 약한 거야. 근데 이 창란 증상 있죠? 매우 시비어한 이러한 증상들은 뭐라고? 더 순수한 논리적 연역이 창란을 뭐한다? 이끌어간다. 즉 창란을 구성하는 것은 뭐다? 더 순수한 논리적 연역에 기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연역이 뭔지 아시죠? 이것도 일일이 또 설명하는 것도 좀 웃긴데 자, 이게 연역입니다. 하나의 논리, 하나의 근거, 하나의 어떤 사실, 명제로부터 뭐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입증시킬 수 있는 여러 방향의 어떤 증거 자료들이라던가 사례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귀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 방식은 귀납적이잖아. 예를 들어 뭐 검은 백조도 있다라고 했을 때 검은 백조도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이러한 백조들의 사례를 다 확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결론을 내리는 게 귀납이잖아. 그죠? 내가 좀 설명을 좀 헷갈리게 했네. 근데 이 연역은 뭐예요? 연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은 백조도 있다라고 딱 먼저 던지고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사례들을 다 조사하는 거 아니야. 제가 좀 설명을 좀 헷갈리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학적 방법은 그래서 귀납을 많이 쓰죠. 왜? 수많은 증거 자료들, 수많은 사례들, 증거 자료라고 하면 안 되겠다. 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니까. 그죠? 귀납인데. 연역은 뭐예요? 하나의 명제, 하나의 사실. 여기서 이 사실을 충족시켜주는 여러 증거들을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창란이라는 것이 순수한 논리적 연역이라는 거다. 뭐보다? 바로 신경증보다도 더 순수한 논리적 연역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어. 사랑에 빠진 사람이 뭐 연인을 죽였어. 요즘 뭐 연인 죽이는 일 뭐 흔하잖아요. 세상이 개 말세라 가지고 완전 세상 엿대 가지고 이제 뭐 치정살인 같은 거는 애교잖아. 아무튼 연인을 살해하고 그 고기를 먹는 경우에 사랑에 빠져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일체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인육을 처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존나 역겹지, 그지? 아우, 이 더러운 새끼. 딱 이렇게 역겹잖아. 근데 이게 완벽한 논리성을 지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맞다고. 논리성은 감정적인 느낌을 제공받을 때 어떤 기분이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feel, 기분, 선악, 윤리 이런 걸로 따지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일체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먹음으로써 인육을 먹음으로써 그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윤리, 선악 이런 걸로 따졌을 때 감정적으로 봤을 때
더럽고 역겹고 말도 안 되고 반사회적이고 쓰레기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연역했을 때 뭐라고? 맞다고 사실. 이런 종류의 논리가 바로 이런 착란이나 신경증 환자에서 나타나는데 이 논리적인 영역이 훨씬 더 순수하게 나타난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연인을 살해한 남자가 내 여자친구와 하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를 항상 나와 내 몸에 가둘 수 있어서 일체가 될 수 있어서 죽였다. 그리고 죽인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녀를 인육으로 삶아 먹었다. 순수하잖아. 여러분들 이거 말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미친 새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영상 찍는 내가 또라이 되는 거라고. 내가 또라이가 될 순 없잖아. 그죠? 물론 또라이는 맞지만. 자, 아무튼 순수한 거는 맞잖아요. 순수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뭐 성품이 순수하다. 이런 순수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 지능밖에 안 되진 않잖아요. 그죠? 순수한 논리적인 연역은 맞죠. 일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잖아. 그 자체로서 연역을 봤을 때는 뭐다? 착란 환자, 정신병 환자가 신경증 환자보다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데 있어서 연역하는 데 있어서는 순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수성은 여러분들의 기분, 윤리, 도덕의식과 무관하고 독립적이다. 자, 이해하시겠죠? 혼란스럽고 뒤죽박죽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논리는 신경증에 보통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착란과 같은 지독한 정신병에서는 오히려 연역으로 이끌어져 나가는데 뭔가 도출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순수한 경향성을 띈다. 훨씬 더 단순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함. 순수하다는 말이 듣기 싫으면 단순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증상의 형태로서 우울하다, 기분이, 배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런 것들. 이런 논리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 광기에서 많이 나타나죠. 근데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논리들을 밝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 뭔가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미친놈이 맞네? 해서 불합리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불가해해 보이는 어떤 그러한 정신병적인 행위들 있죠. 와,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행위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미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의미 파악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언제?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연역적인 논리들을 파악하게 된다면, 파악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정신 분석을 통해서 라캉은 그것을 유아기 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조금만 더 설명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다음 영상까지 설명을 하고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시 언어로 넘어갈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라캉의 베이스가 프로이트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당연히 기반이 뭐에 기반하고 있어요? 유아와 엄마와의 관계 넘어서 언어가 상징계에서 차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라는 이 존재는 뭐였어요? 타자. 아이가 대면하고 있는 타자. 대타자의 욕망. 누구예요? 엄마. 엄마의 욕망은 아이에게 뭘 제공하고 있는 거야? 바로 절실함을 제공하고 있어요. 왜 엄마의 욕망이 아이한테 절실해? 나는 불안한 거야. 왜? 엄마의 뭐였어요? 엄마의 남근이 뭔지 몰라.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가, 엄마의 원트가 무엇인가가 뭐예요? 아이한테 있어서 남근의 의미작용으로 있어서 부성의 은유가, 이게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해답을 준다라고 해도 여전히 아이에게는 뭐예요? 나는 엄마라는 대타자에게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누구에게, 세상에게? 아니 엄마에게 라는 질문이 궁극적으로 남아있어. 왜? 부성의 은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결국 라캉은 존재에 관한 질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극복된 아이들은 이제 존재에 관한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죠?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락항의 대답은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환상은 뭐냐면은 환각이랑은 달라요. 환각은 정신병적 차원에서 나타났던 거고, 정신병적인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이유는 정신병적인 게 정신 분석하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중요한 것은 환상이라는 것은 환각과 다르다. 환상은 즉 대타자인 엄마한테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인 거고,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무엇을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엄마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로케이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코어냐, 사이드냐, 엣지냐 이런 거지. 이 질문에 대한 아이의 대답인 거야. 그래서 환상은 즉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특권화, 나를 특권화된 곳에다가 로케이션 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 거죠. 누가 추정하는 거야? 아이가 추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엄마에게 있어서 엣지인가? 엄마에게 있어서 사이드인가? 엄마에게 있어서 나는 코어인가? 이런 것들을 뭐예요? 추정하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변이 있다고 칩시다. 식사 시간에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데 식사를 멈추시거나 영상을 멈추세요. 뭐 둘 중 하나가 답이겠지, 그지? 자, 아무튼 대변이 있고 여성의 유방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락항은 여기에 시선이라던가 목소리를 추가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가 대변을 직시하고 유방을 직시하거나 엄마의 목소리를 듣거나 했을 때 이런 대상들 있죠. 유방이나 대변이나 엄마의 눈동자 같은 이러한 대상들은 아이에게 뭐예요? 흥미로워. 왜 흥미로워? 이러한 것들 모두가 일종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야. 이중적이라고. 뭐가 이중적이에요, 단독자님?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하면서도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둘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방이나 대변 이런 것들이 이중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계에서 상징계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 대변 유방들이. 자, 여러분들 좀 이제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왜 그럴까? 지금 이렇게 열거했던 대상들은 엄마와 아이와의 게임 속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지. 왜? 아이가 엄마의 유방을 시선으로서 바라보거나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아이는 여기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있어. 내가 엄마에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가 엄마의 유방을 원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대변을 누고 엄마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엄마가 내가 생각하는 환상에서 있어서 내가 이 상징계로서 이 대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자, 이제 여러분들 하고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 엄마의 젖가슴은 뭐예요? 엄마의 젖가슴 쪽으로 내가 시선을 돌릴 수도 있어. 근데 뭐 할 수도 있어? 외면할 수도 있어. 누가?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대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도 있어. 이거 아니야. 그냥 싸버릴 수도 있어. 그죠? 목소리 역시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어. 개빡쳐. 엄마가 내가 자꾸 이 세상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응애응애 거리는데 엄마가 자꾸 딴짓거리해. 엄마가 딴짓거리해서 빡쳐가지고 응애하고 울 수도 있고 울지 않을 수도 있어. 그죠? 시선도 마찬가지죠. 엄마를 바라볼 수도 있고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보는 척할 수도 있고 아예 안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요소들은 뭐예요? 그래서 실제계에서 상징계로 가는 통로라고. 왜 통로야? 여기서 내가 참지 않고 만약에 싸버린다면, 목소리를 내버린다면, 쳐다본다면, 외면하지 않고 쳐다본다면 실제계에서 아이의 환상에서 상징계로서 엄마와의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엄마와의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부재하거나 실제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중적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부재하거나 실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요소들 모두 부재와 현존이라는 게임과 관련이 있어. 누가? 엄마와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계 있죠. 상징계가 뭐라고? 언어로서의 세계라고 얘기했죠. 아이와 문화와 사회와 그 세계. 그죠? 사회화가 되는 세계. 이러한 애들이 하고 있는 시선, 유방,
대변 이러한 것들과의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러한 엄마와의 게임은 뭐야?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신체 부위에 집중하게 만들고 엄마와의 궁극적인 어떤 커넥션과 그런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든다고, 그죠? 그래서 신체는 비로소 내 머릿속, 아이 머릿속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상징계로 가는 통로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신체를 비로소 상징계 속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시킨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영상 전에서 로케이션 중요하다고. 엄마에게 있어서 나는 어느 위치인가 라고 했을 때 로케이션을 찾으려고 헤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헤맨다고 했잖아. 엄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엄마에게 누구인지 알고 싶다. 엣지인지 사이드인지 코어인지. 근데 뭐를 통해서? 이러한 요소들, 대변, 유방, 시선, 목소리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뭐라고? 환상 속에서 내가 추정하고 있었던 것들. 아, 엄마한테 나는 뭘까 했던 것들이 상징계 속으로, 신체 속으로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의사소통 자체 속으로 온다고, 들어와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위치시키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결국 상징계 속에 특권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특권화되어 버리는 지점을 제공한다. 위치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한다?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추측과 해석을 자의적으로 내리게 되겠죠. 왜? 특권화된 위치를 차지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엄마가 내가 똥을 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엄마가 쳐다보려고 했는데 쳐다보지 않았다가 다시 쳐다봤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엄마한테 유방을 가리키면서 웃을 때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환상계였던 실제계에서 상징계로서 옮겨져 오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모든 엄마들은 특정한 이러한 단계에서 아이들이 어떤 대상 있죠? 대상보다도 대상 자체보다도 그 대상을 가지고 노는 거 있죠. 노는 것.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아니라 이것보다 이거를 뭐 한다고? 갖고 노는 것.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줍거나 하는 것에 더 흥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엄마들이. 어떤 단계에 이르면. 알지. 그죠? 알게 된다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이들은 이러한 대상 자체를 현존과 부재의 영역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현존과 부재 영역에다가 커넥션,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엄마도 아는 거야. 얘가 현존과 부재에 대한 것을 갖고 논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러한 현존과 부재, 이러한 이중적인 느낌이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있어서 남근에 대한 것에 집착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엄마의 남근에게서 천천히 뭐하고 있어? 벗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일상생활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죠. 자, 근데 그렇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또 비상징적인 측면도 갖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좀 길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